자, 오늘 할 내용은, 야, 앞에 거 질문 안 봐도 되나, 근데? 네. 지난 시간에 워낙 짜임새 있게 설명했지? 언제? 지난 시간에. 네. 쌤이요. 그 뭐지? 뭐, 세연의 질문 있어? 17년 우리식 문제함수 때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질문 안 받고 왔었는데. 아, 그 부분? 알았어. 뭐, 제끼든가. 아니면 나중에. 너희들 센서 이거 버리지 마. 네. 절대 버리지 마. 여기다 나중에 다시 재활용할 테니까 때는 기본서가 돼야 돼. 수학의 바이블 이 책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수학하는 두 권으로 나올 거야. 그럼 일품하고 센하고 해서. 알았니? 네. 그리고 수학원 2학년 과정 결합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여름방학 때 또 시간 좀 늘려서 진행한다 얘들아. 3시간이요? 자, 조합. 그리고 시기 봐서 문이과 나눠서 이제 또 해야지. 자, 오늘은 이제 조합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순열이죠. 네, 순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조합은 뭐냐? 조합은 NCR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서 C는 컨비네이션이라는 이니셜입니다. 컨비네이션의 이니셜. 거기 표시 얘들아. 네. 컨비네이션 P자. 자, 그러면 이거의 식의 의미가 뭐냐, 이 기호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이런 거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경우의 수 얘기하면서 어떤 선택 대상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면 그래서 선택된 걸 일렬로 배열한다. 그리고 선택한 걸 또 선택해도 되는 중복을 허용 여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가지고 나오는 수익적인 기호가 4개가 있다고 했었거든. 그지? 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야.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항상 이 자리에 있는 이 n은 있지? 이 n은 무조건 선택 대상이야. 선택 대상.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의 개수가 현재 n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n은 무조건 자연수여야 돼요.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r은 무조건 선택하는 것의 개수예요. 예, 어떤 기호든 간에 NPR, NCR, NHR, NPIR 등등 마찬가지야. 선택하는 것의 개수야. 그러면 얘는 NPR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할 때 이 NPR은 서로 다른 몇 개에서 N개에서 R개를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사건이 그 선택한 R을 일렬로 어떻게 하는?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까지 적용한 거라고. 자, 그런데 이 NCR은 들어봐. 이 NC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뭐만 했다? 선택하는 걸로 끝난 거야. 사건 자체가. 주머니 속에 구슬이 있어요. 그 구슬에 각 숫자가 매겨져 있다. 1, 2, 3, 4, 5, 6, 7, 8, 10. 그럼 걔네들은 다 다른 것들이죠. 다른 거라는 얘기는 구별할 수 있냐 없냐라는 표현이 다른 거냐 다르지 않은 거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숫자를 매겼으니까 그 구슬은 모양이 어떻든 간에 다 다르다라는 거 확인되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4개를 선택해. 주머니에서 4개를 뽑아. 그러면 주머니에서 4개를 뽑으면 그 4개가 1, 2, 3, 4가 될 수도 있고 3, 4, 5, 6이 될 수 있고 등등등 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거야. 조합.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10개의 구슬이 있을 때 그 중에서 4개를 뽑았다라는 걸로 끝. 그러면 그게 조합이고, NPR은 뭐냐면 10개 중에 주머니 속에 있는 10개의 구슬에서 4개를 뽑았어. 뽑을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차곡차곡 일렬로 세워. 그럼 일렬로 세우면 1, 2, 3, 4. 만약에 선택한 구슬이 1, 2, 3, 4면 1, 2, 3, 4 세워지는 거하고 1, 3, 2, 4 세워지는 거하고 4, 3, 1 세워지는 방법은 같은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지. 그걸 다른 방법의 수로 다 포함시키는 게 순열이라고. 이게 퍼뮤테이션이라고. 차이점 알겠니? 고로 이 NCR 조합은요. 이 조합은
선택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선택하는 걸로 끝나는데 선택을 할 때 뽑은 걸 또 뽑아도 되는 중복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얘도 그렇고요. 네? 이 MPR은 선택을 한다고.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연속적으로 선택한 걸 그 다음에 어떻게?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일렬로 배열한다는 얘기는 순서를 고려한다 이 얘기죠. 순서를 고려한다. 순서를 고려하는 이 행위까지 이렇게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퍼뮤테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 퍼뮤테이션 순열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는 공식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지난 시간에 무척 강조했었지. 그런데 지난 시간의 내용과 지금 배우는 이 조합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빈출도는 누가 더 크냐라고 할 때 오늘 배우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 훨씬 더. 그리고 얘는 공식을 안 쓰지만 얘는 이에 관련 성질,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거야. 그럼 얘 공식을 어떻게 유도하냐 그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NPR이다 이거 공식은 있었어요. N팩 나누기 뭐였더라? N-R팩으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요거는 알고 있다는 전제로 할게. 그러면 이 NPR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야. 이 NPR의 의미는 선택을 해야지. 몇 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몇 개가. N개가 있는데 몇 개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N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NCR이라며 얘들아. 맞지? 그런데 그 R개를 순서대로 어떻게? 나열을 하지. 그러면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아니 1, 2, 3, 4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4팩이지. 그러면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R팩이겠죠. 그래서 이 NPR은 NCR 곱하기 R팩입니다. 아셨어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NCR의 공식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 NCR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NCR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 NPR을 R팩으로 나누면 되지. 근데 NPR의 공식이 이거였잖아. NPR 나누기 뭐다? R팩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런데 NPR의 공식이 이거니까 이거를 나누기 R팩 하니까 R팩 곱하기 N-R팩 분의 N팩이다 이거야. 이게 NCR의 공식이야. 자, 여기 이거 주목해야 돼. NCR의 공식은 어떻다? 이렇다 이거야. 이렇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 필히 외워야 돼. 외워서 활용해야 돼. 알았니? 그러니까 순열 있지. 이 순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 방법의 수로 나눈 거야. 그만큼 줄어든 거지.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 NPR이 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선택한 걸로 그 사건 자체가 종결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다른 사건이 또 전개된 거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들아 이걸 너희들이 처음 듣는 게 아니야. 이게 처음 듣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경우의 수를 배웠거든. 근데 경우의 수 배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학생 6명이 있다. 학생 6명인데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방법의 수 구하라 그러면 먼저 반장을 선택한다 했을 때 반장이 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6가지예요. 부반장이 되는 가지수는요? 5가지입니다. 이거 두 개 어떻게 해요?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6명을 갖고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방법의 수는 6 곱하기 5야. 근데 이 6 곱하기 5가 뭐였냐면 사실은 서로 다른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그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바로 얘가 순열이었어. 이게 왜 순열이냐면 생각해봐. 이 반장, 부반장인데 얘들아 반장이 A가 됐고 부반장이 B가 되는 경우하고 B하고 A가 반장, 부반장이 되는 경우 이건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이건 다른 경우야. 이런 거를 우리는 순서를 고려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6명 중에 A, B 2명을 뽑았어. 알았어? 그럼 A, B 2명을 뽑았다고. 그러면 6명 중에 2명을 뽑았다고 A, B를. 오케이? 그런데 이 A, B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지금처럼? 2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 2가지 맞지? 그래서 얘를 곱하기 2패 가면 얘가 이제 6P2가 되는 거거든. 이해되니?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낸다? 이번에 반장, 부반장 1명씩이 아니라 그냥 대표 2명 뽑는 방법은 몇 가지냐? 그래.
그러면 대표 2명 뽑는 방법은 중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배웠을 거야. 반장, 부반장을 뽑는 방법의 수를 나누기 뭐 해라? 2 해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니? 그럼 왜 나누기 2를 하느냐? 왜 나누기 2를 하냐? 대표 2명을 뽑았다는 얘기는요. 그 뽑힌 두 사람이 A, B인데 반장과 부반장이 되는 경우는 A, B, BA가 다른 경우지만 그치? 그런데 대표 2명은 그냥 A, B나 BA나 어떤 경우야? 같은 경우니까 나누기 어떻게 돼? 겹쳐지는 부분은 그만큼 줄여야 되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나누기 2를 했었어. 그러면 이게 결국 알고 보니까 그냥 6명이 있는데 그냥 6명 중에서 대표 2명 뽑는다? 그냥 2명만 뽑는 행위로 끝나는 거 아니야. 뽑는 행위로 끝나니까 얘가 6시 2다 이거야. 이런 걸 조합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문제를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어떻게 얘기하냐면 6명은 6명인데요. 여기에다가 반장, 부반장, 총무에서 각각 1명씩 뽑는 방법은 여기에다 이제 곱하기 4 해줘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런데 이번에 대표 2명이 아니라 대표 3명 뽑는 방법은 어떻게 썼더라? 얘를 다시 나누기? 나누기? 3 하는 게 아니지. 만약에 뽑힌 3명이 A, B, C야. 반장, 부반장, 총무. 반장, 총무, 부반장. 다 다르지 않아? 그렇게 얘네를 3명을 일일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6가지지. 그러니까 6, 5, 4 이 곱한 거를 나누기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누기 6을 해줘야 됐었지. 이게 중학교 때 이제 했던 처리 방법이지.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선 대표 2명, 대표 3명까지만 문제가 나와. 그러면 대표가 4명 뽑는 방법은 나누기 얼마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안 나왔거든.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라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6명 중에서 3명 뽑는. 이게 바로 조합의 개념이란 얘기야. 그럼 얘는 조합은 이거에 의한 공식에 대입하면 6팩 나누기 몇 팩? 3팩 곱하기 몇 팩? 3팩 한 거야. 그러면 6팩을 3팩으로 나누면 6, 5, 4, 3, 2, 1을 3, 2, 1로 나누니까 6, 5, 4만 남잖아. 그 다음에 3팩은 3, 2, 1, 6이잖아. 이해되니? 네. 자, 그러니까 얘는 순서를 고려한 행위 아니야. 반장, 부반장, 총무는. 고려했지. 그냥 대표 3명은 고려하지 않았지. 그러면 순서만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는 걸로 끝나는 그 게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조합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조합의 공식은 이렇게 하는 거고. 왜 이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진지 이유 알겠어? 순열에서 뭘로 나눈 거야? 이 R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누기 한 거지. 그럼 왜 나누기 한지 이유는 알아야 되겠지. 됐니? 됐어?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NCR은 이게 NCR의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 서로 다른 N명에서 R개를 어떻게 한 거야? 선택한 거지. 여기 지금 7명이지. 야, 너희 둘이 나가. 이 중에서 2명 나가. 이 중에서 2명 나가라고 한 건 2명을 뽑아야 되지. 놀랬니? 이 중에서 2명 나가라는 방법과 아니 진우하고 인성이 나가 라는 방법과 라는 방법과 이 둘을 제한 5명 앉아있어 라는 방법하고 어때?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 맞아? 이 중에 2명 나가 라는 방법의 수하고 이 중에 2명 빼고 5명 앉아있어 라는 방법하고 뭐야? 방법의 수로 따지면 같은 거지. 표현하는 방식만 다른 거지. 자, 이게 무슨 뜻이야? N명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라고? R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N명 중에 NCR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같아요.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은 6C 6개 중에 2개 선택한 거죠. 그러면 6개 중에 4개를 버리는 거하고 어때요? 같을 거예요. 당연히. 왜 같으냐? 공식에 대입해봐. 자, 얘 공식에 대입하면 이 R 자리가 N-R 대신 표현돼 있지 얘들아. 그럼 이 공식에 대입해봐. 이 N팩은 여기에 있는 숫자가 올라가는 자리고 이 R팩은 여기에 있는 숫자가 올라가는 자리니까 요거 와야 되지 요거. N-R 팩이지. 요거는 N-R니까 여기에서 이게 뺐듯이 여기에서 이게 빼는 거지. N에서 N-R을 빼면 뭐야? R이잖아. 그럼 얘하고 이 공식하고 얘는 위치만 바뀌었잖아.
근데 곱셈은 교환법 성립하잖아. 6 곱하기 5나 5 곱하기 6은 똑같으니까. 결과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러니까 6C2는 6C4하고 어떻다? 같다 이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언제나 얘하고 얘 합은 얼마다? 얘하고 얘 합은 여기 있는 숫자다. 봐. 요거하고 요거의 합은 n이잖아.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6C2는 6CX라고 할 때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뭘까? 아니지. 2도 되지. 2 또는 4지. 이해돼? 아니면 6CX가 6C X제곱과 같다. 그럼 어떻게 될까? 뭐와 같다? X제곱하고 X하고 같은 경우가 있고 또는 이해를 못하는 거니? X제곱이 뭐와 같거나 그렇지 6-X와 같거나 아니야? 이해되지? 됐어? 자 이게 첫 번째 컨비네이션의 성질이란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뭘까? NC0 이거는 무슨 의미야? n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거지.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방법도 그렇지. 그럼 얘가 왜 1이냐면 봐. R 자리가 뭐가 대신돼 있댔어? 그럼 여기다 0. 0팩은 얼마라고 그랬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n팩이 되죠. n팩 나누기 n팩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럼 얘는 또 nc n하고도 같겠다. 그치? 왜냐하면 얘하고 합치면 n이니까. 얘는 그럼 얼마라고? 됐어? 아니 n개가 있는데 n개를 다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가지잖아 얘들아. 이해되지? 자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연산의 의미야. 그런데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연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 연산 자체 어렵지 않아. 그러면 연산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푸는 애들이 있어. 어렵게 푸는 애들 때문에 잠깐만 요것 좀 언급하고 얘기할게. 자 봐. 6C2 이거 빨리 계산하라고. 여기다 막 대입해가지고 n자리에 6 r자리에 2 n-1 하니까 6에서 2 빼 4팩. 그래서 6팩을 4팩으로 나누고 6팩을 다 계산한 거 어떤 멍청한 새끼가 6, 5, 4, 3, 1 막 순서대로 막 곱해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각적 외우라고 그랬지. 6팩은 720이야.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6팩이 720. 그래 알아두면 좋긴 한데 자 이거 6팩 나누기 뭐야? 2팩 4팩이야. 그러니까 어떤 새끼는 이거를 720 그 다음 2팩은 얼마지? 2 그 다음 얘는 얼마지? 24야. 그래가지고 720을 48로 나누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런 우미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6팩을 4팩으로 약분시켜버리면 4보다 큰 두 수만 남는 거예요. 뭐하고 뭐만 남아요? 6하고 5 남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얼마 나온다? 1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들어봐 얘들아. 이런 거 계산할 때 이 공식에다 대입할 필요도 없어. 공식은 알아둬야 되지만 어떻게 하느냐? 6으로 시작해서 분자는 6으로 시작해서 알았어? 연속하는 두 수를 곱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누기 요거 있지. 2 곱하기 처리하면 끝이야. 그럼 선생님 6C4는요. 얘들아 여기 숫자가 좀 크죠? 이 숫자가 큽니다. 그러니까 얘를 6, 5, 4, 3 이렇게 하죠. 6으로 시작해서 4개의 수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4, 3, 2, 1 이렇게 하는 거야. 맞지? 맞는데 6C4 있지? 자, 이 4는 6의 반보다 커 작아? 크지? 그럼 얘를 이렇게 고쳐서 하라고. 6C4하고 6C2는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7C 만약에 5다. 7C5로 이거를 생각을 하지 말고 7C2로 생각하면 7로 시작해서 분자는 몇 개의 수? 2개의 수. 그리고 해서 나누기 하면 쉽다 이거지. 좀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를 10C9 이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 9가 10의 반보다 크지? 근데 얘는 뭐와 같아? 10C라고 같잖아. 요거 하나 더 써줄게.
자, NC1이에요. N개가 있는데 하나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주머니 속에 구슬이 1, 2, 3, 4, 5, 6, 7, 8, 9, 10, 10개가 있는데 하나의 구슬을 선택하는 방법은? 얘는 그냥 N이야, N. 어? 이거 뭐야, 이거 10C 이런 거니까. 그냥 10이야, 10. 이해되니? 그러니까 만약에 13C 11이다. 그럼 13으로 시작해서 14개, 11개의 수를 쭉 나열해서 하지 말고 뭐하고 같다, 얘는? 13C 2하고 같다. 그러면 13 곱하기 얼마? 그 다음에 나누기 2 곱하기 1. 이거 하라고. 선생님 말 뭔지 알겠어? 이거는 단순한 연산 처리라서 이거는 그냥 잠깐만 너희들이 이해해두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본질적으로 이 단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 조합의 내용은 뭐냐? 이 조합이 이제 경우의 수, 사건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대표적인 유형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확실하게 이해한 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적용의 폭을 점점점 넓혀나가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유형이 졸라 많아. 우리는 이제 유형 파악을 해보자 이거지. 이게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가. 단순한 어떤 연산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있어. 야, 여기에 7사람 있다. 7사람 있어. 이거 사람 수를 얘기하면 학생도 졸라 적구나라고. 그러면 악수를 해. 악수할 때는 몇 사람 필요해? 너희들이 다 악수해봐. 그러면 총 악수한 횟수를 구하래. 어떻게 하라고? 총 악수한 횟수. 자기끼리 자기 손 잡고 악수하는 것 말고 악수할 때 몇 사람 필요해? 2사람 필요하지? 그럼 7사람이 총 악수한 횟수를 구하라 그러잖아. 그럼 악수하려면 2사람 필요하지? 2사람 뽑으면 되잖아. 끝났어. 7C. 이게 총 악수한 횟수야. 얼마야? 암산해봐. 7 곱하기 6을 2로 나누면 돼. 21. 그러니까 총 악수하는 방법은 21가지야. 간단하지? 그러면 왜 얘는 순서를 고려하니 안 하니? 만약에 이 두 놈, 태식이하고 명훈이가 악수하는 거나 명훈이하고 태식이가 악수하는 거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바로 이 조합이 적용되죠. 재밌지 않아? 그 다음에 또 봐봐. 자, 이렇게 점이 있어. 이렇게 점 몇 개 있어? 점 4개가 있어. 점 4개가. 오케이. 자, 그러면 직선의 개수를 알아보래.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 근데 평면상의 직선은 몇 개의 점을 지나? 한 직선이 결정되려면 2개의 점을 지나야지. 이건 한 직선이지. 한 점 지난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 그럼 이거 갖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냐? 그래. 그럼 직선의 개수는 AB 직선, BC 직선, AD 직선, CD 직선, 이 직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 총 직선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야. 알았니? 그런데 얘들아, 이게 직선이야. 이 직선하고 어떨까? 이거 같이. 그럼 이거는 순서를 생각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얘는 4개의 점 중에서 점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의 점만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4개의 점을 갖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몇 개? 6개가 돼. 이해가 되니? 자, 그런데 얘가 조금 이제 유형이 조금 복잡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 그건 이제 차근차근 선생님이 유형별로 이제 문제 풀어나가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적용되느냐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식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이건 대표적인 예전에 기출문제거든. 수능 기출. 점 몇 개 있어요, 총? 그럼 7개. 이 7개의 점을 갖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구하라 이거야. 됐니? 직선의 개수 구하라 이거야. 이해돼? 자, 그럼 봐봐. 직선의 개수는 점 몇 개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 그럼 7C 2개가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얘는 샥 여기 점이 몇 개 있어? 4개가 있지만 이 4개의 점을 갖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 직선상에 있지 않은 4개의 점이었다면 만들 수 있는 총 점의 개수는 4C 2개 되던 거 아니겠니? 그러니 안 그러니? 근데 여기에 이 중복되는 게 생겨버리니까 이건 빼줘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이걸 다 빼버리면 이것마저 다 빼버린 거지. 그럼 나중에 더하기 뭐 해줘야 돼? 뭐 이런 거. 괜찮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직선의 개수 구할 때는 점 몇 개만 있으면 된다? 두 개를 선택해버리면 되지만 그 점이 한직선상에 있는 점들인지 한직선상에 3개 점이 이상 있을 때는 거기에서 발생된 직선의 개수를 뺀 다음에 다시 더하기 처리하라 이런 얘기야. 납득이 돼? 자, 그러면 하나 더. 삼각형은 점이 몇 개 필요해? 그러면 야 ABC 삼각형이나 그 다음에 BCA 삼각형이나 같은 삼각형이니 다른 삼각형이니 그럼 이것도 점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거니까 점만 선택하면 되겠다. 점 몇 개만 선택하면 돼. 그러면 7개의 점 중에 3개의 점 선택하면 돼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4개의 점이 있는데 4개의 점에서 아무리 3개를 선택해도 삼각형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니까 일직선상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한 후 걔를 빼줘야 되겠죠. 근데 아까 직선처럼 아까 직선일 때는 더하기 1은 했지만 얘는 하나도 안 만들어지니까 더하기 할 건 없죠. 괜찮아? 이해돼? 할만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을 덧붙여가면서 유형화 시키는 거야. 내 머릿속에. 좀 더 얘기해 줄까? 좀 더? 자, 이렇게 이게 다 평행이야. 이게 다 평행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가로줄로 이게 다 평행이에요. 가로줄로. 근데 이 가로줄은 M개가 있고 세로줄은 L개가 있다라고 가정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거야.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지 평행이지. 이해되니? 네. 근데 이 평행사변의 개수는 얘들이 수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직사각형 개수하고 똑같단다. 어? 알았어? 아니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직사각형이잖아. 이런 거 이 직사각형. 자, 그러면 생각해봐. 평행사변이나 직사각형 만들려면 가로줄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네. 세로줄에서도 몇 개 필요해? 2개가 있어야지 평행사변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가로줄이 이렇게 n개가 있어. 그러면 요직선하고 요직선 2개를 선택하고 또 요직선하고 요직선 2개를 선택하면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이든 평행사변이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직사각형의 개수는 NC, LC 그래서 어떻게? 곱하는 거야. 이게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왜 2개씩 선택하는 이유는 알겠지? 이해되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있어요. 너희들 중학교 과정에서 공식을 외웠을 겁니다. 뭘 외웠냐면 혹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 아는 사람? 2분의 N 마이너스 4. 오, 다행이다. 오. 2분의 N 곱하기 N-3이야. 그지? N은 3 이상이어야 되지. 아니, 3 이상이 아니라 4 이상이지. 삼각형이 대각선이 없잖아. 그럼 몇 각형부터 대각선이 있어? 사각형부터 대각선 있는 거 아니야? 사각형에서 대각선 있는 거 아니야? 대각선이 뭐야? 이웃하는 점끼리 이으면 안 되지. 마주보는 마주보는 점끼리 이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대각선이지, 이런 게. 사각형 몇 개 나와? 그래서 얘는 2분의 n 곱하기 n-3이라고. n이 3이면 안 되잖아. 그럼 n이 3이면 0개지, 0개. 그러니까 삼각형이 대각선이 없잖아. 그럼 이거 사각형일 때 n에다 4 대입하면 2개 나오잖아. 맞아? 네. 이 공식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우리는 이제 원리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볼게. 야, 대각선을 그리려면 점 몇 개 필요하니? 현재 꼭지점이 몇 개 있는 상황이야? 4개가 있어요. 그러면 몇 개 필요하다고요? 4C 2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n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돼요. 그죠? N각형이라고 가정했으니까. N각형은 꼭지점도 n개잖아.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런데 옆에 있는 것끼리는 어때?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빼요. 뭘 빼야 될까요? 변의 개수를 빼야죠. 뭐의 개수? 그러니까 이 NC는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것까지 얘기한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직선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옆에 있는 것끼리 빼야 되지. 네. 그럼 옆에 있는 거는 결국 N각형의 변의 개수. 변의 개수 몇 개야? N개죠. 그렇죠? 이게 공식이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NC 이거 계산 어떻게? N 곱하기 N-1란 다음에 나누기 뭐 하라고?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이지.
그럼 이거를 통분 정리하면 2분의 이거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3n이지? 네. 그럼 n으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니? 네. 이거 외우지 마. 원리를 이해하면 되잖아 이제. 납득이 돼? 네. 왜 NC2인지 왜 n을 빼는지 이유 알겠어? 네. 뭐 이렇게 이 조합이 이렇게 막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이 훨씬 더 다양한 꼴의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더 중요하다. 근데 조합은 공식을 쓸 수밖에 없다. 근데 공식을 쓰는 연산에 처리할 때도 좀 더 간단하고 편하게. 선생님이 이런 거 문제 풀 때 지난 시간에 6P 이런 식으로 이거 썼니 안 썼니? 이 형식을 안 쓰고 그냥 계산했지. 근데 얘는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쭉쭉쭉 이제 다 대부분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다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256페이지에 1번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 중에서 학생의 임원 4명을 뽑았다. 임원 그냥 4명은 4명은 그냥 대표 4명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네. 대표 4명 의미하는 거야. 근데 남학생은 2명, 여학생은 2명 뽑는데. 아이고, 그래? 그러면 남학생 2명 뽑고 여학생 2명이니까 남학생 2명 뽑으면 남학생 3명 중에서 뽑는 거 아니야? 그럼 3명 중에 2명 뽑고요. 뽑기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합이지. 여학생 2명, 여학생은 4명 있으니까. 이거 2개 어떻게 해? 곱하기 하면 되지. 3C 얼마야? 얘들아, 이것도 하나 적어줄게. 아까 요거, 요 공식에 의하면 얘하고 얘가 같다고 그랬지? 그럼 NC는 뭐와 같아? 얘는 다 똑같이 N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 숫자 차이가 1이잖아. 그럼 여기 3이라고. 알았어? 자, 얘는 그리고 3이고 얘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니까 6이죠. 그래서 3, 6, 18, 18가지. 다음 두 번째. 9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요. 근데 특정한 2명을 뽑는 방법의 수예요. 얘들아, 특정한 2명을 뽑아야 된대. 여기 7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중에 이 새끼하고 이 새끼는 반드시 뽑아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반드시 뽑았어. 그럼 이미 걔네들은 사건이 종결된 거야. 그러면 결국 4명을 뽑아야 되거든? 근데 이놈 2명은 이미 뽑힌 거지. 그럼 몇 놈만 더 뽑으면 돼? 몇 명 중에서? 이 두 새끼를 뺀 나머지 중에서. 근데 총 몇 명 있다고? 9명이 있지? 9명이 있는데 2명을 이미 뽑아야 된대지? 그러면 그 2명 빼. 빼면 몇 사람 남아? 7사람 중에서 몇 명만? 2명 더 뽑으면 끝이지. 알았니? 그러면 또 2명을 제외한다. 야, 제외한다? 뽑는다? 똑같은 말 아니야? 이 두 새끼는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두 새끼를 뽑으면 안 되니까 나머지 몇 사람 중에서? 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몇 사람 중에서? 7사람 중에서 몇 사람 뽑아야 돼? 4사람 뽑으면 되죠. 그러면 이거 7C4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7C3으로 계산하고 7C3은 7로 시작해서 3개 연달아 하고 그 다음에 3, 2, 1 짝짝 얼마? 다음 3번에 남학생 4명, 여학생 5명 중에서 대표 4명을 뽑을 때 대표 4명 뽑으면 그냥 9C4잖아. 총 9명이니까. 근데 남학생, 여학생이 적어도 각각 한 명씩. 이거 지난 시간에 적어도 얘기 나왔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아닌 거. 전체 all에서 뭘 뺀다? 그 반대 사건 빼라고 그랬지. 적어도 뒤에 어떤 사건이야?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있다고 그랬지. 그 반대 사건이 뭘 얘기할까? 다 남자이거나 다 여자인 거 빼버리면 되지. 그러면 전체 사건은 뭔데? 9명 중에 4명 뽑는 게 전체 사건이지. 그러면 다 남자가 되려면 남자 4명 중에서 4명 중에서 4명을 뽑는 방법이지. 또는 또 여자 5명 다 뽑는 거야. 이거 빼면 되겠지. 이거 1이고 이거 5야. 이런 거 뭐 치사하게 계산하지 마. 1 더하기 얘는 얼마야? 9로 시작해서 9, 8, 7, 6 그 다음에 나누기 4, 3, 2, 1 그럼 이런 거 싹싹 이렇게 약분해. 이렇게 싹싹 이렇게 약분해. 오케이? 21 곱하기 6은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라고. 됐니?
자, 그 다음에 4번에. 서로 다른 인형 5개하고 4개의 또 서로 다른 자동차가 있어. 근데 2개의 인형과 그 다음에 1개의 자동차 모형을 택하여 일렬로 진열한다. 봐. 택하고 일렬로 진열한다고 그랬지? 왜? 됐니? 야, 몇 개를 택한다고? 인형 2개지? 그럼 인형 2개는 5개 인형 중에 2개 선택하면 되지? 그 다음에 또 1개의 자동차지? 그러면 4C1이지? 이거 당연히 곱하겠지? 그럼 이걸로 끝났니? 사건이? 안 끝났지? 그 선택한 몇 개? 3개를 어떻게 한대? 일렬로 배열한다. 3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몇 패? 3패. 오케이? 5C는 얼마야? 10이야. 10 곱하기 4 곱하기 6이지? 240인가? 너무 빠르니? 그냥 적으면 되지? 다음 5번에 10개의 프로야구팀이 있다. 각 팀이 다른 9개의 팀과 4번씩 경기를 한대. 몇 번씩? 4번씩. 그래. 야, 근데 경기는 몇 팀이 하는 거야? 2팀이 하는 거잖아. 총 몇 팀이 있는데? 그럼 악수하는 거 똑같아. 10C2. 오케이? 근데 한 팀하고 몇 번씩 경기해? 4번씩 하니까 곱하기 4 해주면 되지. 10C는 얼마야? 10 곱하기 9를 나누기 하니까 45죠. 45 곱하기 4. 자, 6번에 빨라요? 자, 1, 2, 3, 4, 5 중에 서로 다른 2개의 숫자를 택하여 큰 거부터 차례대로 배열한다. 큰 거부터 차례로 배열한다 그랬어. 그지? 자, 몇 개를? 2개. 2개 뽑는 방법 몇 가지야? 5C2야. 근데 그 2개를 순서대로 배열한대지?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 순서대로 배열하는 큰 거부터구나. 그냥 한 가지 아니야 그럼? 그냥 한 가지 아니야? 아니 만약에 1, 2, 2개를 뽑았어. 큰 순서대로 배열. 이거 한 가지지 뭐. 맞지? 이건 순서를 고려한 것이 아닌 거죠. 다음 유형 파악이 되고 있어? 경우의 수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통 진짜 짱인데 선생님 이게 내 자화자찬 아니야. 자뻑이 아니야. 진짜야. 야, 홍보 많이 해줘요. 뭐 지금 이번 기말고사 학통도 아닌데 뭐. 유튜브에도 보니까 저기 경우의 수 이 부분이 조회수가 제일 많더라. 야, 여기 아직 구독 안 올린 새끼 누구야 이거? 구독자. 자, 이렇게 점이 몇 개 있지 얘들아? 점이 몇 개 있어? 6개 있어요. 직선의 개수 구하래. 뭐의 직선? 뭐의 개수? 직선의 개수 구하래지. 봐. 직선의 개수 구하는 방법. 공식으로 만들어? 아니요. 그냥 하자. 이게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저기 이제 본 과정이면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공식 만들면 되는데 공식 외워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 자, 6개의 점 중에 2개 선택하면 끝이야. 그지? 네. 그런데 문제는 3개. 한직선상에 몇 개의 점 이상? 3개. 아니죠. 3개의 점 이상인 자리. 3개의 점 이상인 자리는 이거하고 2개 있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빼야 될 게 뭐예요? 3C. 여기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한 건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거 다 빼버리면 안 되죠. 그래도 몇 개는? 2개. 더해줘야 되지. 여기 곱하기 2를 한 이유는 여기에서 각각 나오는. 근데 왜 2개? 요거 하나 2개. 이건 포함해야 되니까. 됐어? 네. 이거는 점이 6개밖에 없으니까 단순하긴 해. 만약에 점이 이렇게 있어. 이 격자점이 다 점이야 이게. 점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16개가 있어요. 그럼 원래는 16C이죠. 근데 빼야 될 게 많아요. 너무 많아 이거. 뭘 빼야 되냐면 이게 한직선상에 4개의 점이 있잖아. 한직선상에 4개의 점이 있는 거는 몇 개 있지? 한직선상에 4개의 점인 거. 가로줄 4개, 세로줄 4개. 또 있어 또. 이것도 있어 이것도. 이것도 있어. 이거 10개 다 빼야 돼 10개.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열은 해줘야지. 그 다음에 한직선상에 3개의 점 있는 것도 있어.
한직선상에 3개의 점이 있는 게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요거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요거 또 있지, 요거. 이거 다 세 가지고 다 빼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좀 복잡하지. 맞니? 이거 또 다 빼야 돼. 이거밖에 없나? 그러면 또 빼야 돼. 어쨌든 3C2 몇 개 있어? 4개. 근데 얘는 다시 더하기 4개는 해줘야 된다고.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다 찾아가지고 빼야 돼. 한직선상에 몇 개의 점 있는 직선? 3개의 점 이상의 직선. 됐어? 자, 그 다음에 8번에 얘는 점이 몇 개야? 6개. 삼각형 만든대지? 그럼 삼각형 만드는 방법 63이지? 근데 빼야 될 게 있지? 한직선상에 3개의 점 있는 건 다 없애줘야 되지? 몇 개니 그럼? 3C3. 이게 몇 개 있지? 3개야? C3, 3C3. 맞아? 세 가지 경우.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뭐 해줘야 돼? 3. 근데 3C3이 얼마야? 1. 근데 얘는 더하기 3 하면 안 되지. 한직선상에 있는 점들 갖고 삼각형 못 만드니까. 다음 9번에 뭐 하긴 이거 다 숙제 안 만들려고. 저기도 남았잖아. 샌도 있잖아. 자, 여기가 P1이고요. 여기가 P7이에요. 이 숫자, 첨자의 차이가 6이죠, 6. 그래서 점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점이? 12개 있는 거야, 12개. 가운데가 P4. 그러면 P2, P3, P5, P6.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12개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첫 번째, 뭐의 개수 구하기? 삼각형. 근데 이게 한직선상에 3개 점 이상이 있는 게 없지? 그러면 그냥 12개의 점 중에서 3개 선택하면 끝나. 그치? 다음, 두 번째,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만들어.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기억해둬야 돼. 아니면 너희들이 이거를 찾아내기 힘들어. 이런 거 기억해놔. 원 있지, 원. 야, 중상가정에 원주각이라는 거 들어봤지? 원주각은 짝짝 이 3개의 점이 나란히 한 원주상에 있어야 돼요. 그죠? 나란히 한 원주상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의 각은요, 이 호 AB의 중심각 여기가 2세타면 얘는 세타가 되는 건 이건 알죠? 정말 알아요? 네. 자, 그러면 말이야, 얘가 이렇게 원이 있어. 그럼 여기 이렇게 딱 지름이야, 지름. 뭐야? 지름이야. 그럼 여기가 몇 도야? 그러면 여기 이 각은 무조건 몇 도야, 이거? 여기도 몇 도야, 이거?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잖아. 그럼 지름이 될 수 있는 걸 다 구해야지. 그럼 첫 번째 지름이 되는 거 만약 요 지름 될 수 있지. 원의 중심 지나는 거 맞지? 그러면 요런 거 몇 개 만들 수 있어, 요런 거? 6개 만들 수 있는 거 맞니? 그렇잖아. 이게 만약에 이게 12개니까 2개씩 해가지고. 맞아? 6개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거 직각삼각형 맞니?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지름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도 있으니까 몇 개야? 10개 아니야? 10개 맞아? 그러니까 요거를 지름을 했을 때 몇 개 만든다고? 10개. 그런데 요런 거 몇 개 만들었어? 그럼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총 몇 개? 60개다 이 말이죠. 된 거야? 10번은 얘기했지? 평행삼의 개수, 가로줄, 세로줄. 8-10번 봐봐. 267페이지. 얘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잖아. 8-10번 267페이지. 이게 몇?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 정사각형들이야, 그죠? 예, 이게 다 정사각형이 있는데 얘는 뭐 물어봤냐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구하래. 원래 직사각형 개수 안에는 정사각형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 개수에서 정사각형 개수를 빼야 되지.
그러면 직사각형은 평행사면 개수 구하는 거 같다 그랬다? 네. 그러면 가로줄 이거 몇 개 있어? 5개. 5개. 5개 중에 몇 개? 2개. 세로줄도 몇 개 있어? 5개 중에서 2개. 곱하면 이게 직사각형의 개수야. 근데 여기에서 정사각형 안 된다며? 그럼 내가 여기에서 정사각형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선택한 거야. 그럼 정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들아,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 먼저 찾아. 어떻게, 뭐라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는 거야. 잘 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 곱하기 4.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의 개수. 몇 개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는요. 하나, 둘, 셋. 이쪽으로도 하나, 둘, 셋. 그래서 몇 곱하기 몇?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게 제곱수로 되죠. 한 변의 길이가 3인 거는 몇 개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3인 건 뭐?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 둘 해서 몇 개? 뭐 4개죠, 4개. 그래서 2 곱하기 2에서 한 변의 길이가 4인 건 당연히 몇 개예요? 1개죠. 1 곱하기 1에서 이걸 빼면 돼요.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다 제곱이 되는 건 아니야. 지금 이 자체가 가로, 세로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늘려놨잖아? 이렇게 늘려나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지. 어떻게 되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게 몇 개야? 이쪽으로 몇 개? 5개. 밑에는 4개 이렇게 되지. 근데 개수가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제곱수 아니지? 너 하는 방법만 알면 돼. 하는 방법만. 공식 아니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뒤에 268페이지에 8-3번 봐봐. 한 김에 그냥 하자. 자, 8-3번에 문자가 A, B, C, D 이게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컨비네이션이 봐.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A가 B보다 앞에 오도록 하라 그랬지. 네.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A가 B보다 이 문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원래가 이거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면 몇 가지야? 5팩 아니니? 이건 그냥 5팩이야. 근데 이 5팩 안에는 A가 B보다 앞에 오도록 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A가 B보다 앞에 오도록 하라는 얘기는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도 돼. 다른 게. 근데 얘하고 얘는 위치가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얘하고 얘 위치가 바뀌면은 몇 가지 경우 생겨요? 2가지 경우가 더 추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5팩 하면 이것도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나눠야 돼. 이게 바로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 이렇게 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유형에 없는데 왜 갑자기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요거는 별도로 따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잠깐 쉬었다가. 이건 자, 센수학 펴봐. 130페이지. 130페이지. 대표 유형 하나씩 할 테니까 봐. 네, 봤어요. NPR은 360인데 NCR은 얼마래? 15래. N하고 R을 구하라. 이거 막 연산 처리하고 공식에 대입하고 그런 지랄 하지 말고 NPR이 아까 뭐라고 그랬니? NPR은 NCR에다가 어떻게 한 거라고 그랬어? 그새 까먹었어? R 팩이잖아. R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걸 일렬로 배열하는 R팩을 곱한 게 NPR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NCR이 얼마래? 15래. 그러면 360을 15로 나눈 게 R팩이지. 그러면 360을 15로 나누면 얼마야? 24 맞아? 24 맞아? 그럼 24는 몇 팩일까? 그렇지, 4팩. 그러니까 R은 얼마야? R은 4야. 알았어? 그러면 NC4가 지금 15지.
NC4가 얼마야? NC4가 15야. 근데 NC4는 NC2하고 아니다. NC4가 15지. 어? 그러면 N이 얼마일 때 15일까? 이렇게 해요. 6이요. 네? 6이요. 6. 그렇게 찾는 거야. 그렇게. 아이씨. 어렵나? 어렵나? 이 15 나왔지? 이거를 방정식처럼 풀면 되게 복잡해. 원래가 NC4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연속하는 4개의 수 곱한 다음에 4팩으로 나눈 거지 이거. 이걸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얘를 여기다 곱하는 거지. 얘를 24. 근데 얘가 5 곱하기 3이지. 이렇게 곱해가지고 하면 이게 4차 방식의 풀이를 한다. 이거 말이 안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건 찾아. 그냥 n이 얼마일 때? n이 6이어봐. 그러면 6C4. 6C4는 뭐와 같아? 6C. 6C는 6 곱하기 5를 나누기 2한 거니까 15 나오잖아. 이건 감각으로 찾아야 돼. 방정식 풀이를 하면 하지 말고. 됐니? 네. 그 다음에 893번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이거 다 얘기한 건데 1번 맞지? 네. 2번 맞지? 네. 3번 맞지? 네. 5번 맞지? 네. 그러니까 답은 4번이야. 왜? n-r이 아니라 뭐야? n 플러스 1에서 r을 뺀 거지. 네. 그러니까 4번 틀렸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그렇게 한 건데 896번은요 이거는 그 공식 하나 알아두세요. 공식 하나 알아두세요. 뭐냐면 n-cr-1 더하기 n-cr은 ncr하고 같아요. ncr하고 같습니다. 이건 공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증명하는 방법은 얘들이 갖고 있는 수식적인 부분 있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공식 있잖아. 공식을 이용한 연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여기에 담겨있는 어떤 사건의 개요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알았어? 그러면 수식적인 방법으로 한다? 해줘? 해줘? 얘 공식이 뭐야? n-1 팩 나누기 뭐지? r-1 팩 한 다음에 이 자리는 이거에서 이걸 뺀 게 오는 거야? 아니 얘가 ncr이면 n팩 나누기 r팩 곱하기 n-r 팩인데 n자리가 n-1 r자리가 r-1이 대신 대입됐잖아. 그럼 이 자리는 이 n-에서 r-1을 뺀 게 오잖아. 뭐야 그럼? n-r 팩이지? 플러스 얘는 그러면 공식은 또 n-1 팩 r 팩 여기서 이거 뺀 거지. 그러면 n-1 r-1 팩 맞아? 자, 분수야. 분수 나오면 당연히 통분 아니야? 통분은 분모의 최종 배수지. 그러면 봐라. R팩하고 R-1팩하고 누가 더 커? R팩. N-R팩하고 N-R-1팩하고 누가 더 커? N-R팩. 이걸로 통분해봐. 그러면 여기 분자에다가 R-1이 R팩으로 바뀌었으니까 R을 곱한 거 아니야? R-1에 아이씨. 야, 5팩에다가 6을 곱하면 뭐야? 6팩이잖아. 그러면 R-1팩에다가 R을 곱하면 무슨 팩이야? R팩이잖아. 맞아? 그러면 위에 있는 분자 N-1팩에다 뭘 곱해? R 곱해야지 똑같지? 얘는 됐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에서 N-R-1팩이 N-R팩으로 바뀌었지? 그럼 뭐가 더 곱해진 거야? N-R이 더 곱해졌지? 그러니까 N-1팩에다가 N-R을 곱해줘야지 똑같지? 분모는 신경 쓰지 말고 분자만 분자만 공통인수로 묶어봐. 공통인수 N-1팩 아니야? 그러면 묶으면 R하고 얘하고 더하는 거지. R하고 얘 더하면 뭐야? N 아니야 N?
그러면 n하고 또 n-1 팩이 곱해지면 뭐가 돼? n팩 되잖아. 이게 무슨 공식이야? 얘 아니야? 그치? 이건 하나의 그 연산에 의한 증명이고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사건의 개요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들어봐. 여기 주머니 안에 1, 2, 3, 4 해가지고 땡땡땡 해서 n개의 공이 들어있어. 알았어? 번호가 적혀있는 n개의 공이 들어있다고. 알았지? 그런데 이런 거야. 이 n개의 공 중에서 r개를 뽑겠다고. 물론 중복은 허용하지 않고. 그럼 선택만 하는 거지? 그럼 선택하는 거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 ncr만 적용한 끝이지. 그렇지? 근데 이런 방법으로 안 구하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냐면 그냥 내가 그냥 기준을 정하는 거야. 어떤 기준을 정하냐면 1을 이 r개를 뽑는데 1을 반드시 뽑는 방법과 반드시 뽑지 않은 방법 두 가지를 합쳐버리면 되지 않아? 아니 n개가 있는데 r개를 뽑았어. 그 r개 안에 1이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질 수 있지 않아? 맞아? 그러면 1을 안 뽑겠다라고 하자. 어떻게 하겠다? 1을 안 뽑으면 1을 빼버리면 몇 개 남아? 아니 그 전체 공이 몇 개 남아? n-1개가 남지. n-1개가 남지. 이해돼? 아니 첫 번째 이렇게 하자. 1을 반드시 뽑는 걸로 하자. 그럼 1을 뽑았어. 1을 뽑으면 전체 몇 개 남았어? n-1개 남았어. 그럼 n-1개 중에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r-1개만 더 뽑으면 끝이잖아. 또는 이번에 1을 반드시 안 뽑겠다. 그럼 몇 개? 선택 대상은 n-1개지. 1을 안 뽑겠다니까? 1을 안 뽑으니까 n-1개 중에서 r개를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r개를 뽑는다 해서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잖아. 사건의 개요 알겠어? 뭐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 요거는 기억해도. 이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 저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말이야 이런 거 구하래. 이런 거 2C0 3C1 뭐 4C2 5C3 뭐 6C4 너무 큰가? 뭐 10C8 이거의 합을 구하래. 어머나 이거의 합을 구하래. 젠장.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다 일일이 계산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땡땡땡은 뭘 의미한다? 규칙이 있다 이거야. 얘들아 EC0가 얼마야? EC0 얼마지? 집중 안 하네. 집중해서 들으면 졸라 쉬워. 재밌기도 하고. 집중 않고 그냥 허투루 대충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무것도 없어. 그럼 분명히 얘기했지. 선생님 이 경우의 수 파트는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잘만 들으면 도움 엄청 돼. 자, 2C0는 얼마야? 1이야. 그러면 3C0는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2C0나 3C0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요 두 개를 더해봐. 요 두 개를 더하면서 이 공식을 떠올려봐. 이 3을 n-1로 보고 이 0을 r-1로 보면 n-1 3 똑같고 r은 얘보다 1 크니까 이거지. 그러면 얘는 이것과 같지. 이 두 개의 합은 뭐와 같아? 요 3보다 1 크면 얼마야? 이 중에서 큰 걸 선택하면 얘가 4C1 아니야? 얘하고 얘 합이 4C1 아니냐고. 또 이거 연쇄 법칙 5C 또 뜨르르 가면 11 C8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 요것만 살짝 요걸로 바꿔버리면 이걸 떠올리면 되는 거지. 이런데 활용이 된단다. 알았니?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기억하라고. 자, 그 다음 897번에 의사 7명, 간호사 6명 중 3명을 뽑는데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아야 된대. 그럼 모두 같으려면 그냥 의사 7명에서 3명을 뽑거나 또는 간호사 6명 중에서 그냥 이거는 순서 생각 안 해도 되지. 이거 서로 곱해 더해.
더해야 되죠. 끝났죠? 끝났죠? 이거 7C3 얼마예요? 머릿속에 굴려봐. 765를 6으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35지. 네. 너무 빠른가? 네. 7로 시작해서 765를 3으로 시작한 3일, 3일은 6이잖아. 그러니까 765를 6으로 나니까 35잖아. 얘는 643을 6으로 나니까 12지. 끝났잖아. 그 다음에 902번에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아카펠라 이런 거 쓸데없는 거고 어쨌든 12명 있고 그 중에 몇 명 뽑아? 5명 뽑는데 혜원이와 민준이는 어떻게 된대? 무조건 뽑혀야 되지. 다시 혜원이와 민준이는 모두 뽑혀야 된대지. 네. 모두 뽑혀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얘네들 2명에 대한 사건 종결이야. 됐어? 네. 그러면 12명 중에 혜원이와 민준이는 빼고 몇 명 뽑으면 돼? 그래, 그러니까 몇 명? 10명 중에서 3명 뽑으면 되지. 그러면 19, 8을 6으로 나눈 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120이야. 그 다음에 그 좀 문제 내용이 사건의 개요에다 뭔가 조금씩 이게 추가되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가면서 풀어내면 돼. 다음 907번 남자 여섯 여자 여섯 4명을 뽑아. 근데 남자하고 여자 적어도 1명. 나왔네. 뭐 이용하라고? 이 낫은 뭐야? 낫은 거기에서 얘기한 뒤에 사건의 반대지. 남자 여자 적어도 1명. 그러니까 남자가 1명도 안 뽑히거나 여자가 1명도 안 뽑히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되지. 그러면 결국 다 남자이거나 다 여자이거나잖아. 그러면 일단은 총 12명 있잖아. 이게 올이지 올. 여기서 뭐 하라고? 남자 6에서 4명 여자 6에서 4명 이거를 뺀다 이거지. 됐어? 다음 911번 제목이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뽑아서 나열하는 건 순서까지 고려하는 거지. 자 그러면 911번에 남자 5 여자 어린이 아니 남자가 아니라 어른 어덜트 차일드 어덜트 차일드 이렇게 있어. 어른 1명 어린이 1명 그럼 어른 1명 뽑아. 5C1이지. 어린이 2명 뽑아. 6C2지.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고 그 뽑은 애들을 어떻게 뽑은 사람은 어떻게 한대? 일렬로 세워. 그러면 몇 명을 일렬로 세워? 3명 일렬로 세운 거 곱하기 뭐? 이건 계산해. 답은 450. 그 다음 자 함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함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함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 함수와 관련된 내용에 크게 4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3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정역의 원소가 이렇게 쓰자. 이게 몇 개 있다는 뜻이야? 알게. 여기는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들 함수가 뭐야? 얘들의 정역이 얘들의 공역을 반드시 몇 개는 가리켜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그냥 함수가 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 그냥 개수야. 함수의 개수. 그럼 얘한테 선택권 줘봐. 얘 몇 가지야? 얘가 먼저 선택권 주면 n가지지. n가지. 얘는 몇 가지야? 그렇지. 그 다음 이거 다 곱해 나가면 되지 이거. 그러면 n-r 플러스 1개 맞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 npr이야. np야? 뭔 바보. 얘는 n파이 r이야. 아이씨 이렇게 쓰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잘못했어. 미안. 다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n가지야. 얘 선택하는 거 아니야. 함수의 개수는 얘가 선택한 거 얘가 또 선택해도 돼. 또 n개지. 아니 함수 그렇지 않아. 얘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얘가 이렇게 가르쳐도 함수야. 맞지? 그러니까 얘도 n이야. 다 n. 그럼 n이 몇 개야? n이 알겠죠. 이거의 개수만큼이죠. 이걸 우리는 중복을 허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허용해? 아니 얘가 선택한 걸 얘가 또 선택하니까 중복 허용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중복순열이라고 그래. 여기에서 n은 공역의 개수, 여기에서 정역의 개수야. 이게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는 기호로 얘기하면 n 파이 r 이렇게 쓰는데 이 기호는 필요 없어. 기호 안 쓰고 하는 거는 기호 필요 없다고. 이 n이 뭐의 개수? 공역. 너 공역과 정역을 모르는 거 아니지? r이 뭐의 개수? 정역. 그러니까 공역은 y집합, 정역은 x집합. 자, 첫 번째 함수의 개수. 자,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구하기. 1대1 함수는요, 얘가 선택한 건 얘가 선택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럼 얘가 선택권이 몇 가지? n가지. 얘는 쫙 곱해 나가면 되지. 그래서 이때는 NPR. 이건 순열이야. 오케이? 알았어? 선택한 걸 일렬로 배열하는 순서까지 고려한 행위야. 자, 세 번째.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수학적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x1이 x2하고 다르면 얘가 가리킨 함수값이 얘가 가리킨 함수값하고도 어떻게 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됐지? 그다음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작은. 이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증가함수, 이 경우는 감소함수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y는 fx가 이렇게 있어. 근데 x1이 x2보다 작아. 근데 여기에 있는 이게 y축이면 여기에 있는 이 y의 값이 fx1이고 여기에 있는 이 y 값이 fx2 아니니?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이게 무슨 함수여야 돼? x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여야 되지? 이해되지? 증가함수여야 되지? 그러면 얘는 봐. 다른 예를 들어볼게. 여기에 1, 2, 3이라는 원소가 있다. 여기에 공역에는 4, 5, 6, 7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요. 1이 5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2는요. 5를 선택하거나 4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이 선택한 5보다 2는 큰 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2는 얼마를? 6을. 그리고 3은 7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러면 좀 발상의 전환. 좀 뭔가 발상을 좀 생각을 좀 전환시켜 보자고. 이게 지금 함수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함수의 정의, 성질을 알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의 개요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왜? 자, 들어봐. 여기에 공역의 원소가 몇 개 있어? 4개가 있어요. 근데 정역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답니다. 그렇다면요. 공역의 개수에서, 공역 중에서 정역의 개수만큼 딱 3개를 선택해버리잖아? 예를 들어서 4, 6, 7을 딱 선택해버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딱 선택돼 버리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필히 1은 뭘 선택해야 돼? 4를, 2는, 6을, 3은, 7을 선택해야 되지. 그러면 공역의 개수 중에서 정역의 개수만큼 선택해버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순서를 생각할 필요 없겠지. 순서가 이미 지정된 거니까.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역에서 정역의 개수만큼만 뽑아버리면 이 조건을 만족해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서 공식은 NCR이야.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려면. 납득이 되니? 이거를 만족한. 오케이? 납득돼? 알아들어? 이거를 문제를 살짝 더 어렵게 내면 이 조건 관계식을 써놓고 1, 2, 3, 4, 5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놨어. 근데 F3은 4다 이렇게 한 거야. F3은 4다. 그리고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런 거야. 그럼 이미 3은 4를 가리켰지. 그러면 이 나머지 두 개 1, 2는 이들 어느 것 중에서 가리켜야 돼? 1과 2는 3이 선택한 얘보다 큰 수를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1, 2는요 1, 2, 3 중에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 대상이 몇 개예요? 3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선택하면 알아서 그냥 배열하겠지?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럼 1은 필히 얘를, 2는 무조건 3을 선택하는 경우밖에 안 되니까 순서를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 또한 4, 5는 3보다 큰 수 중에 선택해야 되겠지? 몇 개? 4개 중에서 몇 개? 해서 이렇게 곱하는 거야. 어때? 이해되겠어? 자, 이게 함수와 관련된 내용이란다. 그렇다면 지금 914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함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역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5개. 정역은? 그러면 어떻게 해? 5시 3이지? 5시 3 맞아? 5시 3은 5C이고 5C는 5 곱하기 4를 나누기 2한 거니까 얼마? 10. 됐니? 916번 살짝 더 추가했지? 조건을. 얘들아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 1대1 함수는 이 조건이고 1대1 대응은 여기에다가 치역하고 공역하고 같아야 돼.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개수가 같으니까 여기가 MPN이야. MPN. 1대1 대응은. MPN은 결국 N팩이고. 아니 여기가 이렇게 N개가 있어 이렇게.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N가지. N-1가지. 뚜루루 하니까 그냥 N팩이지. 1대1 대응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구하는 방법은 요령은 똑같아. 다음 917번. 직선의 개수 구하래지? 5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OC 하면 끝나지? 네. 10개지 그니까. 됐니? 네. 921번.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n-3. 아, 그걸로 외웠어? 원래는 8C2에서 뭘 빼라고? 8C2에서 뭘 빼? 변의 개수 빼라고. 얼마를 빼? 그니까 8을 빼지. 8C는 얼마야? 8 곱하기 7을 나누기 2한 거잖아. 28에서 8을 빼면 20이지. 자, 923번. 어렵나? 923번에 9개의 점 중 3개의 점을 생각해서 꼭지점의 개수가 삼각형의 개수가 아니지? 일단은 뭐해 그냥? 9C3이지? 9C3인데 뭘 빼라고 그랬지? 한직선상인 4개의 점이 있지? 4개의 점. 그러면 4C3 이거 몇 개 있어? 얘 얼마야? 9C3 9, 8, 7을 6으로 나누니까 해야 되나? 3, 2 이걸로 나누면 되지? 얼마? 84에서 이거 4, 3, 12 됐어? 72 넘어가서 928번에 자 평행사변의 개수 구하래지? 그럼 5C 곱하기 4C 하면 끝나지? 5C는 얼마? 4C는 6 그래서 60 끝. 다음 931번에 요게 또 내용이 추가되어 있네. 제목이 뭐야? 분할 분배거든? 분할 분배? 뭐라고? 분할 분배. 이 분할은 뭐냐? 조편성을 얘기하는 거야. 조편성. 근데 이 조편성을 하는데 이 조편성은 이 조에 대한 명칭이 없어. 알았어? A, B, C 세 조. A, B, C가 아니라 그냥 세 조. 조에 대한 명칭이 없단다. 조편성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얘는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동수인조를 주의해라. 동수인조를 주의해라. 동수인조에 대한 처리. 이때 조 이름이 없어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게 들어봐. 6사람이 있어. 6사람. 6명 있는데 얘네들을 세조로 편성하려고 그래.
근데 세조로 편성하는데 각 조마다 몇 명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안 돼 있지. 그러면 세조니까 한 명, 한 명, 네 명 이렇게 해서 세조 만들 수 있잖아. 또는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 또 두 명, 두 명, 두 명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그럼 얘들 다 더하면 되긴 해. 그죠? 근데 한 명, 한 명, 네 명을 만드는데 한 명, 한 명 있죠. 그럼 일단 여기 한 명, 육실 한 명 뽑아요. 됐니? 됐어? 그런데 또 한 명이니까 이제 몇 명 남았지? 아니 5명 남았잖아. 5명인데 한 명 더 뽑으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4명 남았으니까 4명 중에 4명 뽑으면 끝나지. 얘들을 곱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이 부분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 뭘 주의해야 되냐면 세조 편성이잖아. 세조 편성이야. 세조 편성이다. 그런데 세조 편성인데 여기에 이 한 명 한 명은 어때? 이 두 조가 같은 수지. 같은 수예요. 그러면 이 같은 수가 몇 개의 조가 있죠? 2개의 조가 있죠. 그러면 그 2개의 조를 일렬로 배열하는 이 팩으로 나누기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봐봐. A, B, C, D 4명이 있어요. 이 4명을 갖고 2조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2조로 만드는데 2명, 2명으로 만든다라고 하자. 그러니까 각 조가 2명씩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럼 이제 봐봐. 여기 A, B 한 조, C, D 한 조. 그 다음에 A, C 한 조, 그 다음에 B, D 한 조. 그 다음에 A, D 한 조, 그 다음에 뭐야? B, C 한 조. 됐니? 네. 그럼 이걸 만약에 2명, 2명이니까 4명 중에 2명 뽑아. 2명 뽑았으니까 2명 남지? 이거 계산하면 몇 가지야? 이거 이 C는 1이야. 6가지지? 이거 답이 6이 나오지? 근데 답이 실질적으로 몇 개야? 실질은 3가지밖에 없어. 왜 3가지밖에 없냐면 A, B 뽑으면 C, D 뽑는 거하고 C, D 뽑으면 B,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왜 6가지로 된 거냐면 얘들이 그 순서를 바꾼 거야 이렇게. 근데 순서를 바꿔도 2명, 2명의 2조로 나눈 건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한 조가 A, B고 다른 한 조가 C, D인 거나 C, D하고 A, B인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이 조의 수가 동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무슨 수? 그러면 동수인 조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동수인 조로 다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누기 처리해줘야 됩니다. 조에 대한 명칭이 없으니까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누기 2팩을 하는 거야. 이 팩의 2는 동수인 조의 개수. 근데 얘는 뭐지? 얘는 6C1, 그 다음에 5C2, 그 다음에 3C3이지 얘들아. 이거는 6C3, 이걸 먼저 뽑고 해도 상관없어. 값은 똑같이 나와. 근데 동수인조가 있니 없니? 없으면 이걸로 끝이야. 근데 이 경우는 6C2, 4C2, 2C2지. 근데 동수인조가 몇 개나 있어. 그러니까 곱하기 3팩으로 나누기 처리해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확실해? 이거를 주의하라고. 이게 분할이야. 이게 분할이야. 분할은 그냥 나누는 행위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이 세조에 대한 명칭이 없지. 근데 만약에 A, B, C 세조로 편성한다라고 하잖아. A, B, C 세조로 편성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한 명이 A조면 이 한 조는 얘는 B. 그럼 A하고 B는 분명히 다른 조라는 거 구별되지? 구별되지? 그때는 다시 여기다 곱하기 3팩을 해줘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곱하기 3팩, 이것도 곱하기 3팩을 해줘야 돼. 조에 대한 명칭이 있을 때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세조로 나눴잖아 얘들아. 세조로 분할을 했지. 세조로 분할한 다음에 이 세조에다가 이 세조 A, B, C에다가 분배는 나누어 주는 거야. 나누어 주는 거. 분할은 그냥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나누는 행위로 끝난 거야. 이 말은 이렇게 세조로 나눴잖아 얘들아. 그럼 이 한 명이 선택할 수 있는 조는 몇 가지야? 3가지지 얘는. 그래서 3팩을 곱한 거야 얘네들이 다. 그럼 이게 분배야. 3팩이 곱해지는 순간 분배라고. 차이점 알겠어?
차이점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6사람이 있었어. 6사람이. 6사람이 있었는데 6사람을 두 사람씩 세조로 나눈 다음에 세 대의 택시에다가 나누어 태우는 방법. 배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 그럼 이렇게 했지. 여기까지 이렇게 했지. 세 대의 택시에다 나누잖아. 그럼 세 대의 택시를 구별할 수 있어 없어? 택시 구별할 수 있잖아. 구별할 수 있지. 그러면 이 두 명이 어느 택시에 타느냐 선택권 먼저 주면 몇 가지야? 세 가지, 두 가지 하니까 뭐야 이게? 여기다 곱하기 3패 가는 거지. 그럼 택시에 태운다, 나누어 준다 이거지. 그게 분배야.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고 분할과 분배에 대한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맥상의 파악을 하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뭐를 주의해라? 동수인조로 편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의해라 이거야. 자, 931번에 그럼 이게 어떻게도 적용되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1, 2, 3, 4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 함수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 5, 6 이렇게 있다고.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몇 가지지? 함수의 개수 그냥 1 선택권 몇 가지? 두 가지. 얘도?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이야? 이게 함수의 개수야. 근데 이 안에는 얘들이 몽땅 5만 선택하거나 또는 몽땅 6을 선택하는 두 가지도 있지. 그래 안 그래? 근데 함수의 개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구하라 그래.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이게 공역이잖아.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리킨 이 값들을 함수값이라고 그러고 함수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치역이라고 그런단다. 그건 알아? 알아? 그럼 방금 전에 얘네들이 몽땅 5만 선택하거나 몽땅 6만 선택하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냐 안 하니?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의 개수 전체 개수에서 몽땅 5만 선택하거나 몽땅 6만 선택하는 몇 가지? 두 가지를 빼줘야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자, 그런데 얘는 그렇게 하면 돼. 얘 공역의 원소가 두 개밖에 없을 땐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번에 5, 6, 7 공역의 개수가 몇 개야? 근데 함수의 개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분할 분배를 쓰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 네 개의 정의역이 있지. 네 개의 정의역이 어찌됐든 간에 얘들을 가리켜야 돼. 한 번씩은. 그럼 여기에 몇 개 있어 공역이? 그러면 이 네 개를 세 개의 조로 분할을 해. 그러면 네 개를 세 개의 조로 분할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로 분할하는 방법은 4C1, 3C1, 2C, 2지. 근데 동수인조가 있다 없다? 있을 때 어떻게 한다? 2패분의 1을 한다. 됐지? 그런데 만약에 하나, 두 개. 얘네들이 5를 가리켜, 6을 가리켜, 7은 어쨌든 가리켜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을 세 조, 5번 조, 6번 조, 7번 조를 가리키는 거잖아. 5번, 6번, 7번 택시에다 태우는 거와 똑같은 거지. 곱하기 얼마라고? 3팩. 이게 바로 분할 분배에 대한 적용이야. 치역 공역이 같을 때. 납득이 되니? 납득이 돼? 여기까지가 조편성한 거고 여기까지 이제 분배가 된 거지. 좀 어렵니? 이해 안 되니? 응답이 없어. 뭐야 이 반응은. 아까 요거는 했잖아. 요거 아까 2에 몇 제곱? 4제곱 마이너스 2 하면 되지. 14가지 나오지. 다른 방법을 하겠다고. 이 4명을 갖고 두 조로 나눠. 4명을 두 조로 나눈 방법은 1명, 3명 또는 2명, 2명으로 나눈 두 가지 케이스 있지. 두 가지 케이스 있지. 그럼 봐. 1명, 3명이야.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3개. 오케이? 근데 얘는 동수인조 없지. 그리고 곱하기 2패. 2패 간 이유는 뭐야? 자, 그 다음 밑에 거는 이거 얼마니 이거 그럼? 얘는 값이. 이거 8 맞아? 자, 얘는
4C2 곱하기 2C2야. 그런데 곱하기 뭐 해줘야 돼? 2팩분의 1 해줘야 되지. 그리고 다시 곱하기 뭐 해줘야 돼? 2팩 해줘야 돼. 두 조 명칭이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6이 나오지. 더하면 14가지 똑같잖아. 어? 네. 자, 931번 봐봐. 배, 감, 귤, 사과, 참외, 퀴 한 개씩 있어. 6개의 과일을 모두 똑같은 바구니 3개의 빈 바구니가 없더라. 바구니가 어떻다고?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 6개를 6명을 세조로 편성하는 방법에 수고하라 이거야. 됐지? 네. 빈 바구니 없어야 되지? 네. 그럼 6명을 세조로 나누는 방법은 어떤 한 바구니에 몇 개가 들어간다는 지정사항은 없잖아. 네. 그러면 하나, 4개 들어가거나 또 하나, 2개, 3개 들어가거나. 이거 아까 한 거네 그럼? 2개, 2개 들어가거나. 맞지? 네.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해? 6C1, 5C1, 4C4 하는데 2팩분의 1. 얘는 6C1, 그 다음 5C2, 3C3이지? 얘 나누기 할 거 없지? 이 새끼 괜히 미안하니까 딴정 부리다가 나랑 눈 마주치고 아는 척. 들켰어 새끼야. 얘는 6C2, 4C2, 2C2, 그 다음 3팩분의 1. 자, 여기다 곱하기 3팩 할까요 말까요? 바구니 구별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로 다 계산해서 어떻게 해요? 더해야 되죠.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됐습니까? 다 더하면 답은 90까지가 나온대요. 다음 934번에 인성 알아듣니? 이거 봐. 설명 잘하는 거잖아. 인성이 알아듣게 해주니까. 자, 7사람이 있어. 7사람을 어떻게? 7명을 어떻게? 3명, 3명, 1명. 3개조로 나누어. 3개조로 나눈다 그랬지? 거기까지의 사건으로 따지면 분할이야. 나눈 거잖아 그냥. 근데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청소시킨 데지? 그러니까 그 과학실, 미술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분배를 한 거니까. 어? 그러면 3, 3, 1 나눠. 그럼 7C 3. 그 다음에 4C 3. 1C1. 여기부터 해도 돼. 7C1, 6C3, 뭐 3C3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동수인조가 있어 없어? 2팩분의 1. 그 다음에 그렇지. 곱하기 뭐? 3팩. 이게 분배까지 적용된 거지. 자, 그래서 답은 420. 계산할 수 있지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진표 작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대진표 작성이 지금 분할이야. 뭐라고? 대진표 작성이 분할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게 어떻게 독특한 방법 하나 알려줄까? 정상적인 얘기를 해볼게. 야, 일요일날 수업할 땐 너 여기 앉고 여학생 여기 앉혀. 너 여기 앉고 여학생 이쪽에 앉힐게. 아, 아니다. 여학생 앞에 앉힐까? 그래? 일요일날부터 와요? 어. 왔어. 저번에 왔는데 저기서 혼자하고 짬밥이 자. 굉장히 맨 뒤로 가시는 6명의 사람인데 토너먼트 방법으로. 토너먼트 뭔지 알죠? 이기고 올라가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이런 걸? 이거 아는 게 있구나. 왜 그래. 잘했어. 야, 이거 총 몇 경기 치르는 거니? 5경기 치르지? 근데 이게 총 경기 수 물어볼 때는 아까
아까 쟀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1만 빼면 돼. 전체 팀에서. 올. 어이. 어디 뭐 다녔어? 페르마? 이건 초등학교에 창의 수학에 있고 그러던데. 자. 해볼게.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거야. A, B, C, D 해서 6명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정상적인 풀이로 할게요. 첫 번째 풀이. 일단 이렇게 두 조로 나눠요. 알았죠? 여기다 이게 팀을 매기는 방법의 수니까. 그럼 몇 개의 조로 나눠야 돼? 두 조로 나눠야 되지. 몇 명씩? 6C3 곱하기 3C3. 오케이? 근데 얘는 동수지. 동수면 어떻게 하라고? 2팩 나눠. 됐지? 자, 그래서 이제 했어. 이렇게 두 조로 딱 나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두 조로 또 각각 나눠. 3명을 갖고 1명, 2명으로 나누라고. 그럼 3명을 갖고 1명, 2명으로 나누는 방법? 3C1, 2C. 동수인 거 있어, 없어? 얘도 또 나눠. 그럼 뭐야? 3C2, 그 다음에 1C, 3C, 1C1 맞지? 얘들 다 곱하는 거야. 끝난 거야. 이거 계산해봐. 이건 어차피 다 1이니까 필요 없어요. 그죠? 다 1이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얼마 나와? 일단 654를 이거 20이지. 20. 얘 그러면 이거 10이지. 그 다음에 요거 3, 3에서 9. 그래서 얼마? 90까지가 이렇게 나와. 어떻게 할 수 있니?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딱 큰 테두리에서 이게 조를 나눴지. 그래서 3명으로 나눈 방법이야. 동수인 조니까 주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쪼개지는 거는 그지? 됐니? 자, 근데 두 번째 풀이 방법. 이건 이제 모빌 방법이라고. 모빌이 뭐냐면 너희들 어릴 때 애기들 그렇지 그 사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인형 매달아 놓고 이게 하는 거 있잖아. 모빌. 그러면 모빌이 양쪽에 똑같은 인형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빙글 돌리면 이쪽에 순서 바뀌어. 이건 같은 거잖아. 같은 거지. 대신에 여기 대칭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쪽에는 이렇게 두 개 매달려 있고 얘 하나 매달려 이렇게 돌리면 이건 다르잖아. 구별이 되니까. 이쪽에 두 개 있고 한 개 있고 두 개 있는 건 다르니까.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모빌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 총 몇 개 있어요? 6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이 방법 쓸 거야. 그러면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6팩이잖아. 6팩. 6, 5, 4, 3, 2, 1 맞지? 6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다 서로 다른 것들이니까. 자, 그런데 봐라. 돌리면 같은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확인해봐. 돌리면 같은 데가 여기 한 군데 있지? 한 군데 있지? 또 여기 둘, 세 개 있지? 둘, 세 개 있지? 그래서 얘를 나누게 하는 거야. 뭘로? 2, 2, 2로. 그러면 약분해볼까? 자, 계산해볼까? 샥, 샥. 그러면 샥, 샥. 몇 가지? 90까지 나오지. 그러면 30, 만약에 940번 상이지, 상. 와, 이거 왜 이렇게 숫자가 크냐? 숫자 너무 크다. 그러지 말고 939번 봐봐. 6팩을 얼마로 나눠야 될까? 이 몇 번이니? 4번. 6팩을 그래, 16. 그럼 얼마 나와? 그래서 답은 45겠지. 방금 전에 요거 아까 90이었으니까 요거 한번 2로 더 나누면 45죠. 그러니까 답 45야 이거. 그러면 940번은 9팩을 7번이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인데?
모르는 사람. 5번 맞아? 네. 이 5개로 나누면 돼. 곱획을. 몰라? 모르겠어? 알겠어? 네. 대진표 쉽지? 네. 자, 지금부터 9시 50